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분리수거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분리수거 하다 보면 이거 이렇게 분리 배출하면 수거하는 사람만 편한 거 아닌가? 환경보호에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 오늘 이런 의구심을 풀어줄 초대 손님과 함께합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요즘 식수보호, 자원 재활용 등을 관장하며 우리나라 환경보호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의 전병성 이사장 만나봅니다.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설립 장소가요, 오산시로 확정됐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이 안전체험관에서는요, 태풍, 지진, 화재, 교통안전 같은 생활안전, 자연재난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체험하고 안전의식과 대처 상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체험시설입니다. 경기도에서 도내시군의 공모를 진행했는데 수원, 용인, 부천 같은 쟁쟁한 도시들과 겨뤄서 인구 20만의 중소도시 오산시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이 안전체험관은 300억 원 규모로 지어지고요. 이르면 내년 중에 착공해 2019년 도민들에게 선보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첫 곡은 폴 사이먼의 코다크롬 준비했고요. 수도권투데이 지금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환경공단 전병성 이사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병성입니다. 예. 참, 이 환경공단의 수장이 되신 게 7월 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네. 취임하시고 나서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와보니까 정말 이 환경공단이 할 일이 아주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구나. 네. 이 환경공단이 환경 전반에 대해서 집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부는 이제 정부 부처로서 주로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국민 피부에 닿도록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집행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것들이 환경공단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그런 집행 업무 할 게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업무를 쭉 인수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그런 단계겠네요. 네네네. 예. 자, 그나저나 올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더웠고 비도 적게 내렸고 네. 녹조가 심각하다, 이런 지금 아우성이 굉장히 높은데 녹조 현상 지금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예, 그동안 이제 녹조가 거의 5월부터 거의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낙동강, 금강, 대청호 이런 데가 이제 조류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한강은 그나마 좀 난데요. 예. 또 낙동강 같은 경우는 이제 8월부터 관심 단계로 지금 녹조가 좀 발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또 먹는 것, 특히 이제 식수와 관련이 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식수원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물 안전에 대한 우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먹는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공단에서는 주요 하천에 대해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수질이 좋은지 나쁜지 이것을 상시 측정을 하고 있고, 또 폐수를 배출하는 하수처리장이랄지 또 대형 업소랄지 이런 데를 늘 상시 감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유해 물질이나 다른 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수원이 오염되지 않고 또 만일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된 그런 감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식수에 대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이제 현장에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또 관리도 하고 하시니까 이런 네. 부분들 네. 또 관계기관과 잘 협조해서 업무가 좀 잘 처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면요. 9월 6일 자원 순환의 날입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자원 순환의 날을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뭐 우리 환경공단하고도 좀 관련이 있죠? 네,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예. 예, 자원이라는 것은 천연 자원도 있지만 지금 버려지는 폐기물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천연 자원 못지않게 중요한 자원입니다. 예.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일본 같은 데서는 제로 웨이스트, 이가 폐기물을 제로화시킨다. 이 말은 모든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재활용한다. 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순환의 날을 만든 것도 폐기물이 아니고 다시 자원으로 재탄생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자는 취지에서 예. 이런 날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원순환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약 한 60% 정도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70%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높은 편이긴 하지만 좀 더 높여서 앞으로 전 세계에서 톱이 되는 그런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자원순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사실 그 시민들 입장에서 딱 와닿는 거는 그 재활용 있잖아요. 네. 그 분리수거 같은 거 쓰레기 버릴 때 철저히 하고 이런 재활용 실천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지금 분리수거 특히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을 해서 분리수거가 잘 되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가정에서 일반 쓰레기 또 병, 캔, 또 폐지, 또 비닐류 이런 걸 다 분리해서 네. 배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분리 배출은 재활용의 첫 단추입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리 배출을 해야 종류별로 재활용하는데 효율이 높아지고 비용이 아주 절감이 됩니다. 네. 그렇게 수거가 된 그 쓰레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종류별로 다 재활용이 되죠. 예. 예컨대 폐지 같은 경우는 제지 공장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제 화장지랄지 또 박스랄지 여러 가지 신문용지랄지 그런 거로 다시 재활용이 되고 예. 철 같은 경우는 폐철 같은 경우는 이제 용광로 가서 다시 철로 어허. 싱싱한 철로 다시 태어나죠. 네. 또 병 같은 경우는 깨진 병 같은 거는 유리 공장 가서 다시 유리로 탄생이 재탄생하고. 되고 또 그 소주병, 맥주병 이런 것들은 재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세척해서 재사용해서 우리 자원 낭비를 줄이자. 그래서 재활용을 높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분리수거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나라에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분리수거를 잘 해주셔서 예. 다른 세계에 사실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이 그 불법으로 개조한 게임기를 재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떤 겁니까? 그 불법 오락실 게임기 뭐 그런 건가요? 네, 전에 이 바다 이야기라는 불법 오락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막 그때부터 이 오락기를 다 압수했는데 네. 이것을 버리자니 아깝고 또 그냥 두자니 다시 불법적으로 재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처치곤란이었네요. 네. 이것을 우리 환경공단이 맡아서 분해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네. 또 쓸 수 없는 것은 파쇄해서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자. 그래서 이 검찰하고 합의를 해서 그 압수물을 재활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재활용에서 다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모니터나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네. 전량 이제 해외 수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용도가 좀 떨어지는 물품들은 파쇄해서 예. 종류별로 재활용합니다. 어허.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또 PC 같은 경우는 이제 희귀금속류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희귀금속류를 추출해서 다시 재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원 낭비를 줄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거기서 생긴 수익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생기는 수익은 다시
국고로 들어갑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이렇게 좀 버려질 수 있는 그런 불법 게임기까지 예. 재활용하는 이런 아이디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5월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이 됐어요. 이게 어떤 법인가요? 네, 지금도 여러 가지 재활용하고 자원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원순환기본법은 그것을 좀 더 잘하자. 예컨대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거의 100% 수입을 하는데 예. 이 폐기물들이 또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이요. 네, 이것을 다시 선별해서 태우면은 또 거기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거의 한 70%가 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용 에너지 비율도 높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재활용 촉진, 자원순환 사회에서 거의 100% 모든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 자원순환 기본법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 생활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정책적, 제도적으로 예. 버려지는 물건들을 전량 재활용하도록 법적으로 이제 딱 그 기준을 삼은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하도록 뭐 순환자원정보센터라든지 이것은 이제 재활용을 하는 업체 또 여러 가지 버려지는 폐기물을 발생하는 업체 이런 데하고 연결시켜서 이런 재활용 가능한 물건들이 쓰레기장으로 안 가고 예. 전량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중개해주는 이제 그런 센터인데요. 허브 역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요거는 지금 설립 중이기 때문에 예. 아직은 어디로 설치할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환자원정보센터. 네. 그렇군요. 가능하면은 우리 환경공단이 이걸 운영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재활용하면 좋을지 그 어떤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정보 마당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이건 어떤 곳인가요? 지금 이제 각종 그 도시나 이런 데서 나오는 하수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축사에서 나오는 축산 폐기물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바이오매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스를 발생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 버려지는 그 유기성 폐기물을 바이오매스화 시켜서 가스를 생성시킴으로써 그것으로 발전을 합니다.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전기 생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걸 밀폐 시설을 통해서 냄새도 줄이고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요. 이게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홍천군에 이걸 만들어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예. 거기서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력 생산도 되고 또 그 전력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바이오 가스를 공급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축산 폐기물이나 하수 슬러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처리하게 됨으로써 예. 이중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폐기물도 처리하고 예. 가스도 만들어내고 또 그걸로 전력도 생산하고 그 생산된 전력 또 잉여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그래서 지역 사회와 이 여러 가지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들이 예. 윈윈하는 서로가 도움이 되는 아마 그런 좋은 시설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러니까 환경공단이 하는 일들이 정말 많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앞으로 좀 많이 늘려서 네네. 특히 이제 농촌 지역에 이걸 많이 늘려서 폐기물도 처리하면서 농촌 지역 주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홍천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특히 축산을 많이 하는 곳이랄지 그렇습니다. 유기성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는 배출되는 지역들에 좀 네. 조성을 많이 해서 네.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좀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서 이제 점점 본인께서 입지를 다져가고 계신데 가장 어떤 환경공단 이사장으로서 시급한 어떤 해결해야 할 과제,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 뭐가 있을까요? 정말 할 일이 많은데요. 우선은 아직도 우리 그 축산 폐기물이랄지 예. 그 하수랄지 여러 가지 공단 폐수랄지 그런 걸 처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을 잘 만들어서 완벽하게 처리해서 우선 수질 오염을 줄이고 예. 또 폐기물 처리 시설도 잘 만들어서 이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줄이는 게 우선 첫째 임무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뭐 최근에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환경공단이 이런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또 여러 가지 관리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도 하고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 줄이기에 좀 앞장서는 일을 하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옥시 사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화학물질로 인한 여러 가지 국민들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환경공단이 이런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피해를 줄이는 일을 좀 더욱더 앞장서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올해 하반기 목표 어떤 겁니까? 우선 뭐 일을 잘 해야 되겠죠.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진행되는 일들 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폐기물이나 폐수 처리 시설들을 좀 완비하고 예. 그다음에 그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이 사업들을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자원 재활용, 자원 순환. 환경공단에서 하는 일이 폐기물의 불법 유통이나 이런 걸 감시하고 예. 재활용을 이제 증진시키는 그런 일들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연내 잘 추진돼서 마무리되고 또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 좀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환경공단 이사장으로서 또 환경공단 차원에서 가장 이제 목표가 뭐냐 말씀드렸는데 이야기가 순환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결국은 공단과 이사장님이 하나가 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네, 아무쪼록 올해 좀 목표하고 있는 것들 잘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환경이 좀 모쪼록 더 쾌적하고 또 무엇보다 좀 위험 요소들이 없게끔 잘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예. 국민들의 건강 또 국민들의 불편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한 오염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예. 최대한 또 예방하고 해결하는 그런 기관으로 앞장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환경공단 전병성 이사장이었습니다. 자, 1부 끝곡은 리사 오노예요. Pretty World.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로 넘어왔습니다. 주말에 가볼 법한 전국의 축제 소식. 오늘은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는 광주로 갑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인천시 행정 탐방을 지금 바로 함께 따라보시죠.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인천시입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민선 6기 후반기예요. 이제 후반기 핵심 네. 과제 중에 제가 보니까 교통주권 정책 설명회가 최근 열렸던데 이게 뭡니까? 교통주권? 네. 그동안에 다른 광역시도는 지역교통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반해서 인천은 인구 300만의 국내 3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다핵도시 중 하나로 취급받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인천공항 그리고 항만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 하늘길, 바닷길, 또 육산길 등 모든 길이 인천으로 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천 중심의 교통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예. 크게 3개의 교통 주권 사업 실현 계획을 보면 첫 번째로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시켜주는 인천발 KTX 직절 사업을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길이 더욱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인천 시민들이 편리한 내부 교통망 완성을 목표로 인천 도심을 순환하는 인천 2호선, 수인선, 인천 1호선, 경인선, 서울 7호선을 연결하여
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대순환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통망을 조금 더 편리하게 확충하겠다. 뭐 이게 큰 골자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교통 주권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동안에는 강력하게 하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통 주권을 이제 확립하게 되면은 시민들이 어떤 점이 편리해질까요? 네, 전국 그리고 인접 도시와의 직결되는 그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께서는 인천에서 출발한 KTX를 통해서 전국을 2시간대에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또 도서나 벽지 지역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평등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시에서 또 눈에 띄는 캠페인을 하나 하고 있어요.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게 뭔가요? 일단 심뇌혈관 질환 관련해서 인천시가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현황 같은 게 집계된 게 있습니까? 네. 인천의 30세 이상 성인 가운데 고혈압 환자는 약 48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뇌졸중 사망률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심뇌혈관 질환은 심근경색증,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이런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는 건강한 혈관에 달려 있습니다. 네. 결국 금연이나 절주, 식이요법 등 건강한 생활이 중요한데요. 우리 시에서는 2013년부터 시민에게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알려왔는데요.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홍보버스를 활용해 찾아가는 검진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군구보건소와 인천 금연지원센터를 연계해서 발생률 제로를 목표로 삼고 지속적인 관리로 예방과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이니까 혈관 숫자 알면은 도움이 되는 겁니까?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자기 혈관 숫자 알기를 군구보건소와 함께 추진 중인데요. 지난 9월 1일부터 모레 다음 7일까지 시민들에게 중증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방법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하철 역사와 공원 등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참여를 하는 시민들께서는 가까운 군구보건소에 방문하시면 연중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석철 방송팀장님이 이런 의료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한번 이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정말 자기 혈관 숫자를 알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내 건강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의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참. 그런데 지금 이제 9월하고도 벌써 2일이에요. 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와. 진짜 시간 빠르구나. 2016년 시작한다고 한 지가 엊그제 같고 무더운 여름 이 엄청 찜통 더위를 견뎌내고 했던 게 엊그제인데 이게 벌써 이래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은데요. 바로 그 표현. 눈 깜짝할 사이에. 이거 배워볼까요? 그럴까요? 네. 오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 표현을 한번 배워볼게요. 좋습니다. 一眨眼. 끝났어요? 끝. 네.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네요. 一眨眼. 그렇죠. 一眨眼. 一眨眼. 이건 이제 억양이 좀 중요한 것 같네요. 맞아요. 이는요, 숫자 1을 바로 한 번이라는 의미로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는 깜빡거리다.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그 깜빡을 자라고 해요. 자. 네, 자. 그 다음에 눈은 눈 안자를 써서 이엔. 한 번 더, 이엔. 이예엔.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엔. 그렇죠. 그래서 눈 한 번 깜짝할 사이에를 이자이엔. 이자이엔. 네, 자 아니라 자. 자 올라가네요. 올라갑니다. 이자이엔. 그렇죠. 한 번 더. 이자이엔. 이자이엔. 이라고 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네.
이자옌. 이거는 억양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네, 리듬 타듯이 자. 이자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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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잘하셨어요. 눈 네. 깜짝할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네. 찰나. 뭐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네, 요 찰나는 한국 발음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네. 이것도 이제 눈 깜짝할 사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네. 이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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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네대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차나. 네. 한국어 찰나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차나. 차나. 네. 찰나. 깜짝할 사이에. 그렇죠. 네. 이차나. 이차나. 자, 먼저 아까 배웠던 거. 이자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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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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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죠.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再见. 네, 3962번님. 이자옌. 눈 깜짝할 사이에 금요일이 됐네요. 괜히 들뜨고 신납니다. 그쵸?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자, 주말 계획 어떻게들 세우고 계신지요? 다 함께 중국어 이렇게 들어보셨으면은 중국어 공부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중국어 관련해서 좀 궁금한 거 뭐 공부법이든 아니면 단어든 표현이든 다 좋습니다.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잘 녹여내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들고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더 여러분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같은 번호입니다. 자, 잉글랜드 댄과 존 포드 콜리의 Love is the answer. 잠시 듣고 가죠. 수도권이 콕 집은 오감만족 지역축제.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감만족 지역축제는 광주입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자, 지금 그 축제 현장 연결해보죠. 박양우 대표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개막식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잘생긴 분도 왔던데. 아니, 홍보대사가 네, 현빈 씨예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대사가 아시아 최고의 스타, 현빈 씨입니다. 야, 그렇군요. 자, 이제 개막식도 했고, 본격적으로 광주 비엔날레가 이제 펼쳐질 텐데, 언제까지입니까? 네.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네.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6일까지 66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광주 비엔날레 주제가 뭔가 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주제가 뭡니까? 네, 제8기후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네, 그게 어떤 뜻이에요? 기후가 있잖아요. 요새 정말 여름에 더웠었는데 예. 열대 온대 한대 이런 식으로 해서 7개의 기후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물리적으로. 예. 그러니까 8기후대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고 상상의 기후고 상상의 세계인데 이 미술, 시각예술을 통해서 이 사회 현상, 재반 현상을 한번 진단해보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보자. 예. 그런 취지로 그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역시 뭔가 다르네요. 상상의 기후, 제8의 기후대. 이걸 이제 상상하면서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이런 또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희 인터뷰 말미에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대표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참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한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프로그램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보통 이제 비엔날레는 전시만 하시는 줄 아는데 전시뿐만 아니라 공연도 있고 학술 행사도 있고 또 시민들과 토론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고 또 전시 중에서도 본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본전시가 37개국에서 101개 작가팀, 120명의 작가가 이제 참여해서 252점이나 되는 그런 전시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광주에는 우리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이 따로 있어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베니스 비엔날레 그 전시관 빼놓고는 이런 게 없는데, 예.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 오시면 이 5개의 전시실에서 정말 세계의 명품 작품들을 볼 수 있고요. 또 비엔날레 전시관만이 아니라 작년에 새롭게 연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네. 비롯해서 8군데의 외부 전시실 공간에서
다양하게 전시가 펼쳐집니다. 그렇군요. 그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까요? 그럼요. 뭐 현대미술 어렵다고 그러지만 저는 항상 그냥 느끼는 대로, 네. 감동이 오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저희 비엔날레는 뭐 도슨트, 그러니까 전시 해설사지요. 예. 이걸 3개월 동안 훈련을 저희들이 시킵니다. 최고의 해설사, 도슨트들이 35명이나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혀 어렵지 않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뭔가 이 특별히 진행하는 올해만의 어떤 전략적인 이벤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본전시가 전략적인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본전시가? 예. 네, 본전시 전반에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 이 2개의 특별전이 또 광주 시내에서 열리고 10개의 또 갤러리, 지방의 우리 광주시의 갤러리들이 참여하는 예. 기념전, 또 작가 스튜디오전, 또 일반 시민들 415명이 25개 팀으로 나눠서 참여하는 나도 아티스트다. 그러니까 아마추어지만은 깜짝 놀랄 만한 작품들이 광주 시내 곳곳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정말 미술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냥 광주 전체가 하나의 어떤 전시관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우리 그 재단 대표이사님이 딱 이것만은 꼭 봐라. 이거는 정말 놓치지 마라는 그런 작품 전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역시 본전시지요. 예.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한 90% 정도 본전시가 열리니까 예. 시간이 없으신 분은 우리 비엔날레 전시관에 오시면은 아마 만족을 하실 거고요. 예. 좀 여유가 있으면은 우리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그리고 주변에 8개 일부 공간이 있는데 예.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예. 그래서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뭐 무슨 작품들 막 도롱뇽의 눈물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퍼포먼스 작품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어떤 눈물. 특이한 것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공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비엔날레는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공연도 있고요. 예. 또 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들, 그다음에 작가들이 또 그려보는 것들, 알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저희 광주 비엔날레 예. 그냥 이 광주 비엔날레라고 치시기만 하면은 알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에 다양한 안내가 돼 있습니다.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대표님 대답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술은 예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 사회 그리고 우리 구성원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뭔가를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여. 네, 예, 너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광주 예. 비엔날레 오시면은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네. 하는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예, 네. 정말 내 살갗에 와닿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예술이다. 자, 네. 이렇게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광주 비엔날레 재단의 박양호 대표이사 만나봤습니다. Save me from drowning in the sea. Beat me up on the beach. What a lovely holiday. There's nothing funny left to say. 자, 로비 윌리엄스예요. 로드 투 만달레이. 자, 로드 투 광주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네, 광주 비엔날레도 한번 주말 시간 내서 구경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예술에 대한 향연 만끽해 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마치고요.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verything I touched was golden. Everything